수능날 귀마개를 끼고 시험 보려고 하는데 감독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능은 대박이 나면 좋은 시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내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수능 시험장에서 주변에 대한 신경을 꺼야 돼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봐야죠. 어떤 학생이 시험 종료 종이 쳤는데도 마킹하고 있다.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정행위를 목격한 거니까 큰 소리로 저 학생 종 쳤는데도 마킹했어요 이렇게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카메라로 찍어둔 게 아니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해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막상 그냥 지나가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해야 되는 시험인데 수능에서 부정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감독관은 왜 이것도 못 보나? 저 학생 한 명 때문에 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쉬는 시간 내내 그리고 다른 시험 시간에도 신경이 쓰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 마킹을 하는 건 부정행위입니다. 물론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보통은 감독관이 문제를 알아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보를 할 거면 빠르게 제보하고 나서 그 일을 감독관과 그 학생 사이의 일로 밀어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저럴 정도면 성적 뻔하겠네,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 제대로 풀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를 들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나와 시험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흔한 이야기를 드리면 쉬는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는 것도 그다지 필요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답 맞춰보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15번 답 너 뭐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쉬는 시간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맞춰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하고요. 내가 또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난 그런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틀린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답에 확신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면서 확인해보지 않겠죠. 물론 내가 틀리고 그 학생들이 맞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난 4번이라 그랬는데 망했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시간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간다 그냥 BGM이라고 생각하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귀마개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귀마개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불만사항 중에는 감독관에 관한 것이 꽤 많습니다. 수능날 귀마개를 착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웬만하면 감독관들도 귀마개를 검사하고 나서 착용해도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감독관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선배들 중에는 귀마개 착용하고 시험 본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뭐 인터넷에서 된다고 해서 준비해왔는데 감독관이 규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들어오나? 왜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 감독관한테 억가를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귀마개 착용 같은 건 감독관의 재량입니다. 무릎 담요 같은 것도 그렇죠. 시험 중에 휴대 가능한 물품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귀마개는 개인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이에요. 감독관의 재량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독관들도 최대한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100%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감독관 옷이 부스럭거려서 집중이 안 된다, 신원 확인하는데 나만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 같다, 감독관 확인란에 잘못 서명했다, 그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 내 시험에 영향을 끼쳐요. 시험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어수선할 수도 있네, 감독관들도 실수할 수 있네 라는 사실을 적어도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같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입 금지 물품을 혹시 실수로 가져가더라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면 시험이 완전히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세요. 요즘엔 핸드폰이 내 몸과 하나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 증세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핸드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일단 가져가서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서 교실에 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핸드폰 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려서 금속 탐지기로 해당 교실 가방 전체를 검사하다가 꺼놨던 다른 핸드폰도 적발이 되어서 두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정도는 애초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 같은 것도 가져가지 않아야 될 거예요. 부정행위로 많이 걸리는 탑3 유형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그리고 종료령 이후의 답안 작성, 이렇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입니다. 4교시 응시방법이야
다들 모의고사 통해서 연습해 봤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제2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제1 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행위예요. 시험지만 구분해 두는 게 아니라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까지도 제1 선택 과목과 제2 선택 과목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수능 시험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미리 생각해 봤던 학생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학생과는 멘탈 관리에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에서 대박 나는 것보다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확인하시는 수험생들은 모두 대박 나시기를 바랄게요. 수능 마무리 모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